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이 됐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9월을 결산을 봐야 되고 또 분기별 결산을 또 보면서 밸런스 시트를 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새롭게 또 현금 재원을 마련해야 될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말인데요.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에서 꽤 많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매월 일정량의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또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돈이라는 건 돈의 이동이라는 것들이 항상 생기게 되어져 있겠죠. 그렇다고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크게 많이 조정을 받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연말하고 또 CES가 있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떻게 돼요? 그냥 건전한 조정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돼서 다시 돈이 또 이동을 하는 쪽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반도체 섹터 자체 하나만 딱 생각을 해보면 이 규모하고요, 조선, 방산, 원전, 뭐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돈이라는 건 그래서 다시 또 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링 종목 중에 조선기자재 관련된 부분하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드렸는데 오늘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될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없는 부분이 뭡니까? 조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을 지금 세 종목 정도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브리핑방에서도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현대임스하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매수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일부 영상도 참조해 보시면서 또 한번 또 우리가 매수를 또 해줘야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 관련 관련된 부분에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실적 신이 돌아오면 일단은 제일 전방에 있는 완성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LNG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 생각해보면 그 관련된 것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도 같이 실적이 동반해서 좋아질 것이면 틀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선은 계속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HD 현대마린 솔루션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이따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10월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만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초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추석 이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종목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현대로템이 좀 가장 인기가 많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오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맞고요. 고점을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데 목표가도 높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도 충분히 제가 최근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슈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냄새가 펄펄펄펄 나기 시작을 하면은 한 번 정도의 상승폭은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촉이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촉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분석을 해온 내용하고요. 또 10월달 우리가 20일 정도쯤이지겠죠. 그쯤에 또 방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이 MOU 체결된 것들이 확정적으로 또 사건이 나오는 날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방산업체 중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 MNC 솔루션입니다. 그럼 K2, K9, 자주포 이렇게 잘 수출이 되고 나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동으로다가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NC 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아쉽기는 한데 다음에 또 포인트가 잡히면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로템하고 같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고점에 있는 것들을 갖다 거래해 나가는 것들은 조금 무리수로 항상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는 게 항상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들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구두로 언급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그것도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상법 개정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확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일단 오후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멘트를 드리진 않긴 하겠는데 여기 어딘가가 어떻게 돼요? 비중 확대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서 쫄 필요가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계열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는 것들이고 오늘 또 나온 리포트 중에 LSL렉 같은 경우는 2026년도도 상당히 업사이드를 많이 본다. 그리고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전력 설비 관련된 중에서 종합 전력 설비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없다. AI 거품이 이렇게 생겨서 AI 거품이 꺼지기 전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력 수요가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사실은 재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거티브보단 포지티브한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또 주가가 눌려주면 어떤 사유에서 눌려주는 거. 사실 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상법 개정안 뒤로 밀린 것 때문에 사실 눌림폭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내용을 인지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뉴스나 기사를 검색해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의 부분 특히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다라고 생각하면 마누가 프로젝트가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주가가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만한데 우리가 시간을 주고 버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정도가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특히 2분기에 이제 우리가 휴업 일수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실적 부분에서 쿼터별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지만 그 다음이 넘어가고 나면 다시 또 기대감을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미 BHI하고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린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눌려주면 우리가 큰 차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원, 700원 이 정도 차이 눌렸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거는 스트롱 바이로 가야 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롱하게 평단 조절해 주면 된다. 제가 항상 하방 열어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컨트롤할 때는 하방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략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보면 하방 쪽을 열어두고 우리가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21,350원이 유중가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들어와서 저는 21,000원대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중 확대에 일단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10%만 더 올려서 조금 낮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여기 220일까지 혹시라도 내려오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좀 더 많은 또 비중을 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오늘 이 정도 그죠? 양봉 들어오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거나 비중 확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우리가 수급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10월 2일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좋은 거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것들은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자 9월달 또 3분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3분기 동안 한 60개 종목 정도를 갖다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고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좀 손실이 있는 것들 이때 털어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보고 예를 들면 정리 못하고 이러는 것들 잘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현금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맥 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월간이나 또 분기별로 항상 진행하는 내용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아직은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도 관세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있기는 한데요. 저는 뭐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주사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하락을 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사는 이제 아니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업과 실적과 이런 내용들, 앞으로 성장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만 보면서 좀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아니면 두 번째 양봉 자리, 이런 자리가 나타날 때 저희는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하면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비중 20% 아니고 10%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타가 있네요. 이게 하다 보면 항상 발견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제가 아침에 워낙 바쁘고 동영상을 갖다가 여러분 2개씩 찍어야 되는 관계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121 이평 쪽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나 뭐 이런 쪽에 붙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도 비중 10% 확대는 기본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양봉이 뜨지 않았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양봉과 그리고 매수 주체들의 매수세 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매수를 들어오는 것들은 그것은 어떤 내용들일까라는 것들 왜 거기서 들어올까 목숨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를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락으로 갈 때는 적어도 뭡니까? 기관의 대량 매수 혹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 혹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모두가 같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인, 기관, 투신, 증권, 그 다음에 기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나 내용으로 보면 목표가가 유진이 98만원 정도 찍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2개월 포워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주가가 늘려주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즐겨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당 단가가 높아서 또 금액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주면 어떻고 두 주면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수익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또 공략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때가 되면 반응이 들어오죠.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전력 설비 관련된 중에서 특히 이제 변압기 이쪽 관련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돈을 갖다 몰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움직임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눌려서 좀 수익성이 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제가 볼 땐 조정 다 받은 것 같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제가 생각하면 오타가 좀 있네요. 36,7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오타가 좀 보이네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 손하고 이게 행동이 다른 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21평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건 저는 제가 스트롱 바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매수한 평단가하고 큰 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또 우리가 10월 달에 때가 되면 실적이나 이런 발표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3,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름 휴가가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 생기면 어떻습니까? 조금 매출이 빠진 조업일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수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비수기가 존재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보통 크게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휴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조업이 그렇게 되고 또 실적이 또 몰려있는 거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납기일이. 우리나라는 또 납기일 맞추는 것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3, 4분기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실적을 위주로 다 여러분들께서 주로 거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이제 성장주까지 다 거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장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타율이 높지는 않아요. 실적주가 확실히 시간을 가더라도 항상 답이 나온다 해서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 것들 위주로 다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성장주까지 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러면 트레이딩 포인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찰떡지게 알아들으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올해 2025년도에 성공률을 9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면 조정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거의 뭐 6만원 대 들어서서 지금 거의 뭐 4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기본적인 조정은 다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YY 성장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와서 어느 반도 오고 지금 사실은 쇼핑 시즌 아니겠어요? 연말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생각에는 실리콘2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6만원 이상을 갖다 또 목표 주가로 또 놓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윗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 포인트로다가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핫세일을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종목은 굳이 터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1월이나 2월쯤 돼서 다시 터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또 있어야지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하나 정도는 넣어 놓아야지 포트폴리오가 다 한쪽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또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 API 같은 거 하고 싶죠.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신고가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리블 해 나가는 것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HVM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은 사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 왜 주가 하락했는지 어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저는 유증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증 전환사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2,000원 여기 정도에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갭만큼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만큼은 있다. 그만큼 동사가 지금 3분기부터 또 캐파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수주 받아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YY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220일 라인 여기 들어왔다는 건 충분히 공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살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이 저는 더 이상한 거죠. 왜? 이건 기대치나 예를 들면 성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것들인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그것이 발현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들이고요. 하반기에도 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돼 발사를 많이 하는 것들이 스케줄이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피어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 좀 빠지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 많이 발사하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련된 부분으로서 같이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건 10,000원짜리 주식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은 10,000원짜리 주식처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쪼쪼쪼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갭이 좀 작아 보이지만 이거 작은 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게 10,000원에서 12,000원 감가란 말입니다. 이게 20% 수익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게 보실 때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저도 이게 평단 조절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쭉 치고 올라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14,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보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시 내용으로 봐서는 수주잔고 내용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가야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흑자 전환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주항공 쪽 관련된 수급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좀 고점에서 좀 플레이하고 있는 거지.
트랙 아이 정도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비리비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틈새가 다시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올라올 땐 한 번 정도 즐겨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메인 테마는 아니죠, 우리의.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HVM이 오르면 스피어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우리가 요거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성이 5%밖에 되지 않아서 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전 여기 돌파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니까 뭐 하나 좋은 일이 터지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서 우리가 승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X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아직은 그렇게 관광을 받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 전환 이슈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나타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여기 적어도 221 윗단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그때까지는 그냥 들고 있죠. 뭐 특별히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때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저는 이거 보이면은 좀 뭐 평단 조절 조금 해서 낮출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11,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11,500원 막 여기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는 저는 무관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던히 가도록 하시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그널적으로는 이제 1차 아주 예비 시그널 들어왔고 두 번째 터치해 줬으니까 한 번 더 터치해 줄 땐 다음번은 윗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개선이라든지 영업이익 개선되는 부분이 당장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지금 3분기 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온 뉴스가 그거거든요. 인력 개편 진행하고 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좀 조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개선될 텐데 그것도 이제 4분기 정도쯤 좀 관심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같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CES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걸로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 여기 올라올 때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47,500원 여기 라인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평단 막 낮추고 이렇게 에너지를 막 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자리에서 지금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20일 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20일 라인 밑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자리에 어딘가에서 양봉치고 올라와야지 이 종목은 정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저점보다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저점이 높은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만약에 잘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저 아래쪽 다시 내려오면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라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 저 자리 근처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저 자리 근처에서 양봉 들어오면서 위로 쳐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가장 이상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다려주시면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답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긴 한데요. 뭐 어쨌든 할 수 없죠. 그때 AI 관련된 부분 글쎄요 국내에서 탈락되는 우리가 그 내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로 주가가 좀 놀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내년 8월까지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개선만 잘하면 영업이익 부분만 플러스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아마 CEO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가시죠. 급할 이유가 없다. 자, 그동안 뭐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오래 몰고 가는 것도 보통 보면 네다섯 개는 항상 깔고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현금을 또 다시 확보해야 돼서 또 10월달, 11월달 또 수익을 또 많이 내기 위해서는 현금 재원 확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18개 종목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요. 9월달엔 이노스페이스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수급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밸런스 시트상 또 특히 이제 제가 7, 8, 9월 동안 손절 의견이 하나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좀 2개 정도 진행을 하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밸런스 시트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털고 나면 이노스페이스도 비중이 한 30%였고요. 스프 같은 경우도 비중이 40%짜리였으니까 이 정도면 현금 재원을 일부 또 우리가 풀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재원이면 우리가 세 종목 정도 들어 이 재원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것들입니까? 예, 바로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승부수를 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가 사실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있고요. 또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있는데 시프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두고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우리가 또 10월 달도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11월 달 같은 경우도 또 밸런스 시트가 좋아지면 또 그때서 또 상황 봐가면서 재고 정리를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재고 정리는 항상 생겨요. 그래서 꾸준하게 재고는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재고를 하나도 정리를 안 하잖아요. 나중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손실난 종목만 잔뜩 쌓여 있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 포트폴리오를 유지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제 철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월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께서 월간 밸런스로다가 빼주는 그런 작업들을 항상 진행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예, 현금을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분들 왜 우리가 포트폴리오 개수도 많고 조금 재고가 있다 그래도 우리 커버링을 하고 가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이제 재원이 높아졌잖아요. 저는 상당히 투자 재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과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좀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항상 월간 밸런스로 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리 작업을 조금씩은 해주면서, 내가 12개를 갖다 수익을 냈는데 한두 개도 정리 못하냐고. 그 정도로 그 의사결정력이 떨어질 정도 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저랑 오랫동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타율 90%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나머지 10%가 10달만 쌓여도 10개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개 정도가 항상 안 좋은 게 생길 텐데 이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서 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저랑 여러분들하고 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달 월간 밸런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15개를 목표로 가잖아요. 15개 이상으로 가는 단에는 항상 뭐예요? 그 이상권에서는 같이 손실 처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5개까지 수익을 챙기세요. 그리고 16, 17, 18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것만큼에 대해서 마이너스 좀 있고 찜찜한 것들은 정리를 같이 해주시는 쪽으로 항상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